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발성 분석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게도 이번 아이디는 시박연 프로필 사진인데요. 희주기 다시 C1 온 것 같아요. C15 희주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희주기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로이킴 또는 전상근 또는 DK님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O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을 할까? 하나만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분께서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언급 주신 만큼 O가 아니라 엔드로 해서 세 분 다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노래는 안 정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정할 예정입니다. 제 영상의 주인공은 항상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나 여러분께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저희 구독자와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전 세계 사람한테 들려주시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확인하면 제가 바로 댓글 확인한 다음에 영상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영상 추천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면은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두시고 계속 댓글 남겨주시고 또 저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선 가수 소개 시간입니다. 전상근님, 로이킴님, DK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순서대로 로이킴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챗 GPT를 통한 프로필 소개고요. 가수 로이킴은 감성적인 발라드와 어쿠스틱 음악으로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본명은 김상우 시인이며 그 다음에 1993년생이네요. 2012년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4에서 우승하면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저도 이때 슈퍼스타 K가 워낙 인기 많아가지고 봤었는데요. 슈퍼스타 K 워낙 인기 많았고 그리고 로이킴님도 그때 정말 노래를 잘하셨죠. 기타를 치시면서 스스로 자작곡도 부르시고 저는 스쳐간다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김광석님이죠. 김광석님 노래도 이제 그때 누구였죠? 그 좀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되신 그 사람과 이제 뭐 콜라보하면서 인기가 좀 많으셨는데 어쨌든 로이킴님은 우리 슈퍼스타 K4에서 우승하신 정말 저력을 가진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자, 로이킴의 대표적인 곡은 봄봄봄, 러브, 북두칠성, 그때 헤어지면 돼,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정말 많습니다. 특유의 따뜻한 음색과 직접 작사, 작곡하는 능력을 갖춘 훌륭한 가수고요. 그 외에는 뭐 개인적인 요런 이제 생활, 개인사 생활이 담긴 내용이어서 요거는 제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상근님인데요. 전상근님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노? 전상근님인데요. 요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달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차근차근 해야겠네요. 제가 오늘 뭔가 좀 급한가 보네요. 급할 게 없는데. 자, 가수 전상근님은요. 대한민국의 발라드 가수이자 역시 요새는 다 싱어송라이터네요.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고음이 특징인 보컬리스트입니다. 특히 이별과 그리움을 주제로 한 발라드 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데뷔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음악 예능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고 2017년 TVN 예능 수상한 가수에 출연해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너목보에서도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전상근님을 대표하는 노래는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사랑은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남아, 오늘따라 더 미운 그대가, 시간이 필요해, 퇴근버스, 요건 리메이크 곡이라고 합니다. 안녕 우리 헤어져야만 해, 요거는 신예영님과 듀엣을 하셨다고 하네요. 전상근님의 가장 큰 특징은 호소력 짙은 음색과 강력한 고음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차분하게 초반에 쌓아놨다가 후반에 폭발시키는 창법으로 유명하시다고 하네요. 가장 히트적인 곡은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수 DK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DK님이 누군지 전 잘 모르겠네요. 젊으신 분인가요? 요거는 조금 이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얘 챗GPT도 질문하신 DK는 여러 가수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헷갈린다고 하는데요. 한국 발라드 팬들 분이라고 하면은 DK라 하면은 디셈버님의 한대규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대규님이라고 결정하고 영상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대규님은 활동명은 DK이고요. 1986년생이고 발라드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디셈버 멤버였는데 지금은 솔로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호소력 짙은 음색과 폭발적인 고음이 강점으로 평가받으면서 주로 정통 발라드, 이별 감성, 고음 중심의 가창력, 드라마틱한 감정 표현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상근, 임한별, 김나영 등 감성 발라드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이 함께 즐겨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곡은 심, 그대가 분다? 이거 심이라 이분 노래인가요? 그대가 분다는 그거 아닌가요? MC 더맥스 노래 아닌가요? 요분이 부른 그대가 분다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별이 될게, 나를 잊지 말아요. 이 다 리메이크인가요? 사랑했던 만큼 있다고 합니다. 발라드 팬들 사이에서는 라이브와 음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보네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가수 소개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로이킴님은 어떤 노래를 해볼까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요거는 워낙 많이 들어서 그때 헤어지면 돼. 요거를 한번 저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뭐 끊었다가 해도 되는데 오늘은 또 라이브 형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로이킴님의 그때 헤어지면 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머리가 괜찮나 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꼭 안아주세요. 우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진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좋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해가 너 없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가오면 그때 가되면 그때 헤어지면 돼. 자, 1절까지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로이킴님의 발성은 양날의 검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양날의 검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한쪽 면은 언제든지 적을 뵐 수 있는 그러한 날카롭지만은 뒤에 있는 거는 사람을 베지 않는 그냥 배임이 없는 또 그런 거겠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들한테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아주 잘 내십니다. 하지만 그게 발성적으로 잘 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또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꼭 안아주세요.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호흡 포지션이고 두 번째는 기시금입니다. 자, 첫 번째 호흡 포지션은 조금 헷갈리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호흡 포지션은 어디냐고 하면은 정확하게 딱 집으라고 하면은 연구개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내든 간에 그 소리의 끝은 연구개에서 맺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연구개에서 채워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소리, 믹스 보이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호흡 포지션은 항상 연구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혀 위나 연구개 그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데 제가 사람마다 호흡 포지션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호흡 포지션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연구개라고 하는 게 똑같은데 밑에서 호흡을 어떻게 쓰느냐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호흡 포지션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악기마다 다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호흡 포지션이 연구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로이킴 님도 역시 호흡을 잘 마시고 여기 연구개에서 소리가 잘 맺혀서 믹스로 소리를 잘 내십니다. 호흡 포지션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하죠. 기시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기시금이 뭐죠? 너무 어렵나요? 처음 들어보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제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이렇게 조금 말을 하면은 호흡이 조금 섞이면서 여러분께 조금 따뜻한 음색으로 제가 말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래하실 때도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요거보다는 호흡을 조금 섞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좀 호흡을 섞어줍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몸이 건조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호흡을 섞어서 하는 걸 기시금이라 하거든요. 요 로이킴님 노래 부를 때는 무조건 이렇게 웜한 느낌을 주면서 기시금을 섞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우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진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좋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이런 게 항상 제가 지금 가사도 뭐를 고민해요라는데 뭐를 고민해요. 오늘 말을 좀 많이 전해요. 제가 좀 힘든가 보네요. 왜 그러지? 뭐를 고민해요라고 하는 고민해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전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뭐냐면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으면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남 할 때 남 이렇게 하고 서로가 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고민이냐면 여기서 발음하는 위치가 호흡 포지션보다 조금 그러니까 자음의 특징인데 자음이 제가 항상 호흡 포지션 위에서 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호흡 포지션에서 한번 벗어난 자음을 하고 다시 호흡 포지션으로 복귀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로이킴님의 발성은 양날의 검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어떨 때는 자음이 호흡 포지션 밑에 떨어지더라도 결국 모음에서 다시 호흡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자음이 호흡 포지션에서 떨어지면은 여기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소리가. 그래서 이게 제가 자음을 항상 호흡 포지션 위에서 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은 자음을 너무 강조하지 마라. 자음을 너무 씹지 말라라고 하는 거랑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노래를 불러보고 이렇게 약간 남이나 서로 이런 데에 이제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자음을 좀 약간 씹는 듯한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만약에 발성이 벗어나는 호흡 포지션보다 뭔가 떨어지고 그 나머지 소리가 잘 당긴 소리가 아니라 결국 미는 소리로 난다고 하면은 요거는 연습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로이킴님은 어느 부분이 좀 잘하셨고 어느 부분이 좀 아쉬운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항상 로이킴님 이런 게 조금 고민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자음을 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음이 집중된 발음을 좋아해요. 하지만 영어는 모음 중심의 발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어지면서 믹스로 가는데 자음 중심으로 되면 소리가 앞쪽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유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남들이 뭐 이건 좋아요. 남들이 약간 이걸 통해서 남 하더라도 남들이 바로 돌아가서 요거는 아주 발성적으로 좋은 자음입니다. 좋아요.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좋겠는데 뭐를 고민해. 서로가 없음 좋겠는데 요것도 죽겠는데 했거든요. 괜찮아요. 요거는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좋단 말이에요. 우리 함께 할 때 함이랑 사랑할 때 사도 조심스럽게 붙이잖아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내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요거는 약간 로이킴님 스타일이잖아요. 함께 요거는 약간 로이킴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함께 위에서 붙이셨거든요. 이런 게 좋은 거죠. 더 사랑해도 요거 말고 로이킴님처럼 사랑해도 이 위에서 붙이면은 발성적인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밑에서 붙이느냐 위에서 붙이냐는 사실 창법의 차이라고 보면은 솔직하게 안 됩니다. 클래스 차이라고 봐야 돼요. 클래스가 높은 사람들은 90% 노래 전체적인 비중의 90% 정도를 위쪽으로 다 붙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만 한 10% 정도만 가끔 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100% 다 이쪽으로 줍니다. 근데 절대로 이 비율이 역전되는 경우가 없어요. 에스크 클래스 가수라는 가정하에 이 비율이 여기가 60, 40 이런 가수 절대 없습니다. 많아도 30 넘기지 않아요. 7대 3? 이것도 솔직히 많은 비율이에요. 대부분 8대 2 이 정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장법적인 차이다, 표현의 차이다라고 보기는 좀 그건 좀 아니고요. 솔직히 발성적인 테크닉의 차이다, 실력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너무 좋으셨어요, 로이킴님.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해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잘 붙이셨네요. 그때가 되면 할 때도 그 하는데 때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도 일로 다시 가면은 사실 그 처음에 대한 표현이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갔다가 잘 돌아올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써도 얼마든지까지는 아니고 비중이 이 비율이 이게 많지 않는 이상 포인트를 주면서 가는 거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딱 이 목소리가 사실 이런 목소리보다는 헤어지면 돼 이게 사실 로이킴님 목소리예요. 진짜 로이킴님의 기본 악기 기본 세팅과 로이킴의 순수한 말하듯이 목소리입니다. 그 위치가 말이에요. 너를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창법이라 할게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창법으로 간주할게요. 너를 사랑하는 법도 요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너를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저는 호흡을 처음부터 당기고 너를 요쪽으로 가시는 게 이건 물론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제가 하는 쪽보다는 로이킴처럼 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근데 그래요. 좋아하면 그렇게 가는 것도 맞죠. 근데 저는 위쪽으로 가는 거를 조금 더 위쪽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모든 게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를 좀 추구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1절을 듣고 2절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러니까 1절에 대해 로이킴님의 목소리를 조금 분석하고 발성에 대해 조금 알고 2절을 넘어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로이킴님은 이 구인두강이라고 하는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면 발성 강의 영상에도 있습니다. 인두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후두 인두강이라고 해서 목구멍을 말하는 이 후두 인두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목구멍 위에서부터 연구개까지 여기를 구인두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구개에서부터 뒤통수까지를 비인두강이라고 합니다. 후두 인두강, 구인두강, 비인두강. 근데 제가 하는 거는 고음길, 고음은 전부 다 연구개 위인 비인두강에서 나거든요. 그 길에서만, 연구개 위에서만, 비인두강에서만 모든 소리, 저음 상관없이 고음, 모든 음역대를 다 내는 헤드보이스 쪽으로 가는 거를 저는 무조건 가르치고, 그걸 이제 성구통합이라고 배웠고 그쪽 길로 가는 거를 추구합니다. 근데 지금 로이킴님 노래를 들어보니까 로이킴님은 구인두강에서의 조음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구인두강과 후두인두강 이 공간을 상당히 잘 쓰셔서 우리나라 조음은 사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음하는 게 여기서 조음하여서 노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중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음색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로이킴님이 많은 대중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 요걸 쓰면서 이제 연구계 쪽에 소리가 붙긴 하는데 저는 이 공간을 쓰는 것도 좋은데 호흡을 조금 더 깊게 해서 비인두강에서 자연스럽게 소리 내는 것도 어떻게 내시는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이 위치에서 내는 거 궁금합니다. 매일 처음 만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면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좋겠는데 뭘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사랑해도 되찬 그 호흡 위치에서 되잖아요. 딱 좋네요. 그거는 발성적인 소리죠. 사랑해도 되잖아요. 이게 그런 특징이 있네요. 니는 아래쪽인데 니가를 히가로 하거든요. 그럴 때 니는 밑에예요. 밑이라고 하는 건 연국의 밑을 사용을 하는데 구인두강에서 소리를 내는데 히를 하면은 혀가 그러니까 히라고 호흡을 받치면서 히를 해보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히를 할 때 혀가 뭔가 뒤에서 연구를 히 받친 느낌이 나면서 호흡이 히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히라고 하는 소리를 낼 때의 특징을 보면은 혀가 뒤에 딱 붙으면서 아래쪽 공간은 더 이상 남지 않고 요 위에서 호흡이 히라고 하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길만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제 비인두강에서 소리 내는 그 세팅 값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니 히가 이렇게 내네요. 히를 쓰면서 비인두 쪽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가를 내니까는 그 나머지 소리는 전부 다 비인두가 열려서 나는 소리. 이거는 테크닉적인 특징, 그러니까 테크닉도 있지만은 이런 스킬을 사용해서 히라고 하는 그 발음을 이용해서 요 비인두를 열어서 자연스러운 믹스를 유도하는 또 이런 재밌고 유용한 또 알고 쓰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발성적으로 잘하시니까는 그게 자연스럽게 탑재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봐봐요. 그러니까 니는 여기인데 히에서 당겨서 연구개 쪽을 열고 거기서부터 이제 비인두 쪽으로 믹스가 나니까 가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소리가 전부 다 위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뭐 로이케빈처럼 여기 쓰더라도 나머지 여기가 이쪽으로 넘어갈 자신 있으면 처음 포인트를 여기 줘도 괜찮다니까요.
사랑이 좋아지면 내 해가 이것도 내는 워낙 좋았어요. 내는 호흡 포지션 떨어진 게 아니었는데 여기서도 스킬이 내 호흡 포지션 내가 바로 안 내고 내 해가 에라고 하는 발음으로 이쪽을 살짝 호흡을 받쳐놓고 에라고 하는 게 약간 에는 좀 달라요. 이랑 좀 다른데 에는 약간 호흡이 비슷하긴 한데 여기까지 채워져 에 채워놓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다 채워졌으니까 여기서 바로 카를 내면 되는 거예요. 모음을 통해서 이라고 하는 모음을 통해서 당기고 에라고 하는 모음을 통해서 호흡을 채워서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이쪽으로 소리를 내게끔 하는 그런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유용한 발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물론 이걸 파악하는 제 자랑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사랑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 해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가오면 그때가 되면 그때 이 소리가 좀 아쉽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가 아쉽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때는 괜찮았고 두 번째 그때는 뭔가 조금 위태롭다기보다는 좀 살짝 비중이 발성보다는 표현에 가까워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 표현에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가오면 잘하셨거든요. 그때는 두 번째 그때 일로 가요. 그때로 안 가고 그때 이렇게 가거든요. 봐봐요. 이거는 사실 받침이랑도 관련인데 그때라고 하셨으면은 좀 이게 아래쪽으로 안 갔을 텐데 위쪽으로 왔을 텐데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글자에 디귿을 붙이니까는 호흡이 막히면서 아래쪽으로 약간 합기될 때 야 이런 것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요. 그때 이렇게 열려서 위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이건 발성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때가 오면은 상당히 좋고 그 두 번째 그때가 되면 그때는 살짝 이제 아래쪽에 표현이 많아지면서 발성적으로 조금은 높은 점수가 아닌 소리가 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 아래쪽에서 컴프레스 되면서 위쪽으로 가지 않고 아래쪽으로만 전부 다 머물러서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뭔가 이런 눌리는 소리 말고 그때 이게 차이점이 느껴지실까 모르겠네요. 이 마이크에 담길까요? 여기 와서 들어보시면은 확연하게 레슨생들이 차이점을 구분을 하는데 마이크에 담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가성 처리하셨네요. 아 좋아. 이것도 희가. 이거는 진짜 소리 안 좋은 소리. 얘기를 되나? 죄송합니다. 로이킴 팬분과 로이킴님께 죄송합니다. 이건 내면 안 되는 소리. 이건 목이 다 망가진 소리예요. 잡을 거고부터 잡 옐링된 소리가 나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원하든 말든 널 잡을 거고 네가 원하든 말든 널 잡을 거고 내가 더 이상 지쳐 걷지 못할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전부 다
소리가 위쪽으로 열리지 않고 구인두광 쪽에서 막혀서 나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안 좋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지쳐 걷지 못할 때까지는 안 들어봤는데 아마 이쪽 공간 위쪽을 막아놓고 소리 내기 때문에 아래쪽밖에 안 열려 있어서 위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나는 소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가 원하든 말든 널 잡을 거고 내가 더 이상 지쳐 걷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컴프레스 된다, 찌그러진다 이 소리가 결국 호흡의 위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호흡의 위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호흡에 그만큼 쓰지를 못하고 뭔가가 막혀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 근육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이킴님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 부분과 1절까지가 너무 좋아요. 근데 클라이막스에서 터트리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서 그냥 이쪽으로 가면서 하면은 제한 없이 오히려 더 폭발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쪽에서 하니까는 말을 할 때 약간 이렇게 눌러가지고 뭔가 고음을 내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사실 여기서 내더라도 뮤지컬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래쪽에서 더 호흡을 가져가면서 아래쪽 공명을 극대화시키면서 결국 연국에서 소리를 맺혀서 눌린 소리가 아니라 전달력 있는 소리가 나는데 로이킴님은 그러니까 호흡 포지션은 그 호흡을 쓰는 방법이 1절과 똑같은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더 로이킴님처럼 만약에 뮤지컬처럼 하고 싶으면 아래쪽 공명을 더 줘서 아래쪽에서부터 호흡을 당겨서 내야 되는데 1절과 똑같은 호흡의 공명을 쓰면서 결국에는 위에가 이렇게 공명 이동되지 않고 막혀 있으니까는 더 누르고 더 누르고 더 누르고 하는 소리가 나서 사실은 로이킴님 노래는 개인적으로는 2절에서가 솔직히 좀 더 아쉬울 때가 많아요. 지금처럼.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도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냥 발성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특징이 있어서 항상 모든 노래가 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가 원하든 말든 널 잡을 거고 내가 더 이상 지쳐 걷지 못할 때 그때가 오면 그때 이런 느낌 나.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그때 헤어지면 돼. 로이킴님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뮤지컬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창법적으로 봤을 때 뮤지컬 쪽인 것 같거든요. 뮤지컬인 것 같아요. 창법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발성적인 거는 가요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뮤지컬 창법으로 가져갈 건 발성도 뮤지컬처럼 가져가서 호흡을 써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창법적으로 그러니까 가요 발라드를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무조건 위로 가야 됩니다. 컴프레스 된 소리 내면은 안 됩니다. 요거는. 로이킴님의 그때 헤어지면 돼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나중에 하지 않고 오늘은 가수가 세 분이기 때문에 그냥 영상 하나 속에서 계속 노래 듣고 정리하고 노래 듣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로이킴님의 그때 헤어지면 돼 들어봤는데요. 로이킴님 발성이 정말 좋단 말이에요. 영어도 잘하시고 엘리트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완벽하시죠. 아까 전에도 똑같은 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절 도입 부분이 너무 좋아요. 클라이막스도 2절에 대한 코러스 부분보다 1절에 대한 코러스 부분이 좋단 말이에요. 극적인 표현을 하실 때는 두 가지 방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말할게요.
로이킴님의 호흡 포지션으로 봤을 때 호흡을 사용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무조건 위쪽으로 가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주고 싶다, 뮤지컬 창법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 호흡 쓰는 것보다 더 아래쪽에 아래쪽부터 호흡을 줘서 결국 위쪽으로 공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거에서 로이킴님은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요. 지금 호흡 쓰시는 걸 봤을 땐 이렇게 가거나요. 아니면은 뮤지컬처럼 가고 싶으면 호흡을 더 낮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로이킴님이 그때 헤어지면 되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래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전상근님 노래인데요. 전상근님은 아까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어떤 게 유명했었죠?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다 끝이라고 우리 다신 마주하지 말자. 내게 모질게도 됐던 그대에게 처음으로 내뱉은 말 아직 사랑하는데 더는 내 곁에 없단 걸 알아. 너 먼저 떠나고 혼자 남겨진 나는 오늘도 한숨만 내쉬며 걷는다. 사랑이란 멜로디는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돌아오지 않을 네 뒷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사랑이란 멜로디는 없어.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오면 고백할게. 거짓말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우연이라도 마주치길 바래왔었다고. 아, 좀 신기한 가수네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본 건 처음인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고민되네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 끝이라고 우리 다신 마주하지 말자. 호흡 포지션, 첫 번째 강조하는 거 호흡 포지션 좋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식음, 웜한 느낌을 주면서 호흡을 섞으면서 말하는 듯한 그런 감각이 아니죠. 이건 창법이죠. 그런 창법으로 아주 정석적으로 노래를 잘하고 계세요. 내게 모질게도 전 부분도 상당히 소리가 좋으시네요. 그대에게 처음으로 내뱉은 말 아직 사랑하는데 더는 내 곁에 없단 걸 알아. 없단 걸 알아. 한 다음에 넘어가면서 가성 내는 거. 이거 워낙 많이 했죠.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좀 새롭게 처음인 것처럼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없단 걸 알아. 단에서 그러니까 단에서 걸 넘어갈 때 한 번 더 당겨주고 알아가 소리 나야 돼요. 내 곁에 없단 걸 알아. 너 먼저 떠나고 혼자 남겨진 나는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두 번째 들어보니까 좀 알겠는데 갈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 사실 제가 한 주 동안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냥 들은 판단으로는 뭐냐면 이제 코러스 이제 브릿지 부분에서부터 이제 코러스 이어지는 이제 이 후반부 있죠. 소리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호흡은 떠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호흡은 채우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소리를 그냥 그대로 내면 되는데 뭔가 고무줄처럼 이 소리를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호흡이 채워지고 호흡 포지션 위에서 제가 소리가 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상근님은 호흡을 진짜 잘 채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가 날 때 소리에 뭔가 고무줄을 달아놓고 얘가 탁 언제든지 다 뭔가 밑으로 탄성에 의해서 고무줄의 탄성에 의해서 떨어질 것 같은 원상복구될 것 같은 그러한 소리의 탄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호흡에 떠가서 호흡이고 소리면은 자연스럽게 받쳐지면서 나오면 되는데 이 소리가 고무줄 아래쪽에 고무줄과 연결되어 있어서 되게 탄성적인 아래쪽으로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자꾸 호흡 포지션 위에서 소리가 아니라 뭔가 이 중간에 걸쳐서 탄성에 의해서 자꾸 중간에 걸치다 보니까 거친 음색이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2절에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이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너 먼저 떠나고 너 먼저 떠나고 딱 호흡에서 딱 채워지면 좋은데 너 먼저 떠나고 그러니까 떠나 요치가 아니라 떠나 이게 좀 표현 제가 이런 표현 안 하고 싶으니까 좀 어려운데 호흡 포지션 위에 소리가 걸쳐 있는 느낌이어서 위에는 소리가 붙었는데 아래쪽에는 거친 음색이 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혼자 남겨진 나는 여기서도요. 오늘도 한숨만 내쉬며 걷는다 사랑이란 그러니까 사랑이란 호흡 포지션 위에서 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내다 보니까 사랑이란 뭔가 당긴 것 같은데도 좀 덜 당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나네요. 내쉬며 걷는다 사랑이란 멜로디는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돌아오지 않으니 뒷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사랑이란 멜로디는 없어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오 그래서 혹시 네가 다시 소리를 들어보면 혹시 네가 다시 네가 다시 제가 좀 과장하긴 했는데 네가 다시 요거 약간 요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네가 다시 호흡 포지션에서 걸친 소리를 내다 보니까 네가 다시 다 이런 소리가 나서 전상근님의 호흡 당기는 스킬이 굉장히 좋고 그 당긴 위치에서 소리 내시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깔끔한 소리가 날 것 같은데 걸쳐 있다 보니까 반은 잘 당긴 소리, 반은 뭔가 계속 아래쪽으로 눌리는 소리가 나서 사실 좀 혼란스럽네요, 제가. 이런 소리는 거의 안 들어봐서 처음 분석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그냥 호흡 포지션 위에 소리가 걸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호흡 포지션 위에 있는 소리는 잘 당긴 소리인데 아래에 있는 소리는 호흡 포지션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결과로 갈리는 소리가 나고 아래쪽으로 눌리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돌아오면 고백할게 거짓말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우연이라도 마주치길 바래왔었다고 전상근님은 이 목소리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연의 목소리가. 하루가 참 길어 우리 그렇게 헤어지던 날 헤어지던 날 호흡 포지션 위에서 내는 게 좋은데 헤어지던 날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헤어지던 날 헤어지던 날 이런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호흡 포지션 위에서 소리 내면 괜찮은데 중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소리가 전부 다 이 호흡 포지션 기준으로 밑에 있는 소리거든요. 애써 웃음을 지었던 내가 참 바보 같죠. 그때 널 잡았었다면 지금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좀 이게 좀 헷갈린다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확증으로 제 개인적인 발성 이론에 대해서 확증으로 가는 게, 말로 비유해보자면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발성 분석 영상을 할 수 있어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냥 호흡 포지션 위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노래하면 좋은데, 안녕하세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요런 힘이 있어서, 역행하는 힘이 있어서,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위에 있는 소리, 호흡 포지션 위에 있는 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소리만 호흡 포지션 위에서 내면 너무 좋은데, 이거는 가지고 있는데 이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요런 노래의 느낌이 많이 나서 그런 호흡법이 많이 느껴져서 사실은 들었을 때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전상근님 소리를 좋아하고 발성적이고 호흡도 잘 섞으시고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건 사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보는 거 처음인데 그 잘 안 듣는 가수다 보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잘 안 듣게 되는데요. 오늘 세세하게 좀 들어보니까 자꾸 이 밑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사랑이란 말로는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돌아오지 않을 네 뒷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하루 종일 네 사진을 보고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너를 품에 안고 싶어. 그날 그대를 놓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돌아오지 않을 네 뒷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오면 고백할게. 거짓말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우연이라도 마주치길 바래왔었다고. 잘 들어봤습니다.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이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네요. 조회수도 이것만 했을 때 1348만 회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조금 흔들리긴 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대중성과 그러니까 꼭 올바른 길이라고 해서 인기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음식점이라고 해서 MSG도 하나도 안 넣고 정말 순수한 뭔가 순수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감칠맛이 부족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맛이 아니면은 대중음식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처럼 노래도 너무 발성적이기만 한 거, 올바른 길로만 가는 것이 꼭 대중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도 저는 계속 이쪽 길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가수한테 이쪽 길을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4대 천왕이라고 하는 가수들은 다 이쪽으로 가요. 다 가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가수들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수들이 보면 플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발성적으로 잘 몰라요, 사실. 발성이 뭔지도 모르고 호흡이 뭔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타고난 움직임으로 하는 것보다 타고난 움직임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다 보면 한계를 느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프레임 안에만 씌워져 있으면은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그쪽밖에 파헤칠 수 없고 계속 그거 안에만 답이 있는 줄 알아요. 실제로 그 밖에 답이 있는데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래서 이제 딱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다른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거,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계속 이쪽 길을 대중성이 물론 전상근이 훨씬 더 노래 잘하시고 훨씬 더 대중적이고 목소리도 훨씬 좋지요. 하지만은 저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런 거에 탈피해서 이쪽 길로 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길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상근님 노래 조금 연습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호흡의 길대로 호흡이 나아가고자 하는 대로 소리가 떠받쳐가는 느낌보다는 소리가 호흡에 떠받쳐는 가는데 얘가 뭔가 중력에 의해서 아니면 밑에 뭔가 고무줄이 달려 있어서 자꾸 아래로 뭔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뭔가 탄성적인 그러한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상금 노래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싶긴 하네요. 혹시 제 생각이 달라지거나 연습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게시글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DK님입니다. DK님은 챗GPT가 어떤 노래를 추천했냐면 그대가 분다. 그 다음에 나를 잊지 말아요 했는데 가볼게요. DK의 가보겠습니다. 디셈버 노래인가봐요. 잠시만요. 또 디셈버 노래면은 제가 구분을 못하지 않나요? 디셈버님이 그거다 보니까 이분 DK 디셈버 그냥 싱글 앨범인가봐요. 그러니까 DK님께서 다 부르신 건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만약에 디셈버 멤버분이 또 들린다고 하면은 그 DK님께서 오로지 부른 솔로곡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 너를 사랑했지만 좋다. 네 곁에 있는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 보기 좋았었기에 잘 되길 바라왔는데 많은 축복에 둘러싸인 행복한 그 사람 곁에 이제 네가 아닌 다른 그의 사랑이
야. 슬퍼하는 너를 위해서 해줄 게 남아있다면 무엇이든 다 얘기해주길 바래. 날 기다리고 있을게. 야윈 그대 안에 눈물이 마르는 그날이 오면 웃으며 다시 그댈 보내줄게요. 사랑하니까. 야. 오, 진짜 잘하시는데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 니수 느낌 많이 나는데요. 제가 딱 좋아하는 소리가 뭐냐면 인두강은 넓어요. 발음 공간은 넓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저처럼 목소리가 조금 중후하다 해야 될까요? 뭔가 조금 어두운 느낌 있죠. 그런 목소리 나는데 혀는 발성적으로 호흡에 의해서 잘 당겨서 고음에서 아래쪽 공명과 위쪽 공명이 동시에 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에 쪽 공명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래쪽 공명도 있어요. 왜냐면 원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위쪽 공명을 잘 쓰려고 하면은 아래쪽 공명은 필수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쪽 공명을 쓰는 원리, 헤드 보이스가 어떻게 난다고 했죠? 호흡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면은 혀 쪽으로, 연구개 쪽으로 혀가 붙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구강으로 가는 공간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소리가 뒤쪽으로 연구개 쪽으로 잘 들어가서 이쪽에서 공명이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호흡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호흡이 채워지려고 하면 목구멍이 열려야 된다고요. 쉽게 설명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분은 목소리가 어두운 것도 있으면서 결국에는 호흡을 잘 당겨서 위에서도 공명이 발생하는. 너무 잘하시는데요? 호흡 포지션 딱 맞고 당기는 스킬이 진짜 이순이 못지 않은데요? 이 정도 갑니다. 그냥 그대로 듣고 따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슬퍼하는 너를 위해서 해줄 게 남아있다면 무엇이든 다 얘기해주길 바래. 좀 어려워요, 이 부분. 무엇이든 한 다음에 다 해서 땡겨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남아있다면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정승환님 그 창법이랑 비슷한데요. 해줄게 남아 한 다음에 있다면 바로 내도 되는데 있다면 요게 중간에 이게 중간에 짧지만은 이게 있어요. 밑에 부분이 있다가 it이 나거든요. 요런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랫부분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잘 당겨서 있다면 결국 위에서 붙을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 잠시만요. 무엇이든 다에게 등에서 다 확실하게 당겨줘야 됩니다. 저도 이거 힘드네요. 이런 노래 잘 안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호흡 당김이 많이 죽었네요. 연습해야겠는데요. 저도 등에서 다 확실히 당겨줘야 됩니다.
뒤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은 스킬. 웃으며 다시금 보내줄게요 사랑하니까 야. 요것도 보면 사랑하니 한 다음에 중간에 뭔가 홀드되고 까를 하잖아요. 니에서 까 중간에 호흡을 마시더라도 까의 위치까지 채우고 까가 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잘 하시는데요? DK님 잘 하시는데요. DK님이 잠시만요.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그대가 분다도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면 이수님 느낌이 많이 나서. 아, 잘못 알려줬나? DK님의 그대가 분다는 없는데 챗GPT가 뭐 한 거야? 이건가? 이분 누구죠? 그러니까 지금 그 뭐지? 복면가왕에서 누가 그대가 분다를 했는데 잠시만요. 그분이 이 DK님인가 해서 아니네요. 요분 아니네요. 챗GPT가 잘못 알려준 것 같습니다. DK님의 노래는 심으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희주기 C15님 덕분에 로이킴님, 전상근님, DK님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는 제가 영상 끝날 때마다 했기 때문에 따로 남기진 않을 거고요. 정말 우리나라 대표하는 또 훌륭하신 가수 세 분을 만나봤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요건 어떻게 소리 내야 되는지 또 좀 의아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시고요.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